저는 니수련이에요. 이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도 아직은 좀 무섭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괜히 한 번 더 주변을 보게 돼요. 습관이 아직 안 없어졌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조용히 살 수도 있었고 그냥 묻어두고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숨이 막히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깨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할 이야기고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여군이었고 전투기를 몰았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와, 엘리트였네요. 그래도 잘 살았겠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건 밖에서 보는 이야기고 안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늘을 날았다고 해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고난의 행군 한가운데였고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상태였어요. 어릴 때 기억 중에 제일 선명한 건 배고픔이에요. 그냥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속이 텅 빈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가 계속 긁어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매일 계속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먹고 버틸까부터 생각했고 밤에 잘 때는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게 아이가 할 생각이냐고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 누워 있었는데 전투기 한 대가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굉음이 울리고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위에는 배고픔이 없겠지. 저기 올라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버텼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훈련은 남자들보다 더 해야 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여자가 뭘 하겠다고 소리 들었고요. 맞고 욕먹고 기절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조종사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간부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능력 있는 여군, 보여주기 좋은 존재. 말이 좋아 그렇지 실제로는 위에서 쓰기 편한 카드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하를 만났어요. 은하는 제 동기였고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이상하게 제가 늘 의지했어요. 제가 밤에 몰래 울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고 밥이 나오면 자기는 괜찮다면서 제 그릇에 슬쩍 얹어주던 애였어요. 은하는 사람이 참 따뜻했어요. 그게 문제였죠. 그 나라에서는 너무 착하면 오래 못 버텨요. 은하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뻤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새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요, 여자의 몸이 여자의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군대 안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날 밤 사이렌이 울리고 보이부 트럭이 들어왔어요. 그 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누군가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은하 남편이 끌려 나왔고 은하가 뛰쳐나갔어요. 임신한 몸으로. 그 다음 장면은 아직도 꿈에 나와요. 말로 다 못합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설명하려고 하면 목이 먼저 잠겨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 여기서 나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미쳐버리겠다.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친구를, 임신한 친구를 총알바지로 남겨두고 도망치게 될 줄은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숨이 좀 가빠서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날 밤 비행장이 피로 물들었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잔 기억이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은하가 보였거든요.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웃고 있는 얼굴로요. 언니, 괜찮아. 나 안 아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요. 너무 큰 일을 겪으면 울지도 못합니다. 그냥 굳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무는 나가야 했고 보고는 해야 했고 비행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 없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교였죠. 근데 속에서는요, 이미 다 무너져 있었어요. 은하 병실에 몰래 갔던 날이 있어요. 경비병 눈 피해서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침대에 조그맣게 누워 있었어요. 손을 잡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언니 왔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은하는 제 손을 잡고 한참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하던 생각을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낸 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겁이 났습니다. 이 말 한마디 잘못 들키면 총살이니까요. 근데요, 이상하게 이미 시작된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느낌. 그날 밤부터 우리는 진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는지, 누가 입이 무거운지,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1명, 2명, 조심스럽게 모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충성, 속으로는 탈출. 그게 우리 부대의 공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가? 북한에서는요,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팔고 연인이 연인을 넘겨요.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사람들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편일까? 아니면 이미 신고했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미 들킨 거 아닐까? 이렇게 사람이 빨리 모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오기 전에 항상 그렇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날 새벽, 당직병이 뛰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리 상좌 동무 단장 호출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시간에 호출? 좋은 일일 리가 없거든요. 밖으로 나오는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병사들이 저를 안 봐요. 피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무언가 터졌구나. 단장실 문 앞에 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웃음.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목소리. 들어오라고 해. 문을 열었고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세상이 꺼졌습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보이부 완장을 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세상이 꺼졌습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보이부 완장을 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철호였습니다. 저랑 3년을 만났던 사람. 내년 봄에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 훈련 끝나면 제 손을 잡고 수련아, 조금만 참자. 우리 곧 평양 간다. 그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진짜로요. 가슴이 멎은 줄 알았습니다. 철호, 동무?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제가 알던 얼굴로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단장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리 상좌 동무 인사해야지. 오늘부터 조사 담당이야. 조사. 그 단어 하나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 끝났구나. 최철호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앞에 딱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리수련 상좌? 아니지, 피의자 리수련.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의자? 제가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무슨 말이에요? 철호 씨, 이게 뭐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비웃는 웃음. 연기 그만하라.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 은하 얘기, 모이던 사람들 다 이미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잠깐, 아주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한마디, 그게 제 인생을 두 동강 냈습니다. 우리가 같이 웃었던 시간, 같이 걸었던 길, 손잡고 미래 이야기하던 밤, 전부 임무였다는 겁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한 접근, 제 사상 상태 파악, 주변 인물 정리,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공작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어?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초로는 감정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국가가 시켰으니까 당의 방침이었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저는 여자가 아니었고, 연인이 아니었고, 함께 미래를 약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시 대상,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휘청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단장이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자백 받으면 끝나. 동조자 명단, 접선 시점, 계획. 다 불면 살려는 줄게. 살려준다. 북한에서 그 말은요, 거의 농담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붙잡고 싶어져요. 희망이라는 걸. 저는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은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제 손 잡고 말하던 목소리. 언니, 나가고 싶어. 제가 그 애를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불면 다 죽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철호를 봤어요. 그 사람 눈에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무너질 거라고, 곧 말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짧게. 또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 꺼냈나? 언제부터 준비했나?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그 순간 그 사람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짜증, 그리고 약간의 분노. 수련아, 괜히 고생하지 마. 그 말이요. 참 이상하죠. 아직도 저를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절대 살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입을 열든 닫든 결과는 같다는 걸요. 그때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은하였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하지 마. 걔는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최철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말해. 협박이었죠. 완벽한. 근데 저는 입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어요. 그래도 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모두 끝이거든요. 은하도, 다른 애들도, 전부. 그래서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모릅니다.